99페이지 12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중 지목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건축 준공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대상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한 토지라고만 나와 있어요. 건물 졌다 앉았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택지만 조성하더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축사목규에 따른 메추리 및 꿀볼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요게 2번 지문이 그 어려워도 15회대 기출문제 지문인데 메추리도 가축이고 꿀벌도 가축이에요. 그래서 밑에 축산법 2조 1호에 규정하고 가축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맨 밑에 보시니까 해설란에 가축이라고 칭하는 것은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등 다 가축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메추리, 꿀벌을 집단적으로 제외해도 뭘로 인정하느냐? 지목은 목장 용지예요. 2번이 틀린 말이고 이렇게 15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 15년 전에 대선배께서 하시는 말씀 꿀벌이 가축인가 이거 환장하게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서 답을 쉽게 못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용 목적으로 이제 동물들을 재배할 때 전부 다 목장 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2번이 틀렸고요. 세 번째,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형질 변경만 끝나면 지목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 전용 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따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죠? 지적소관청이 누구인가요?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건축허가권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지가 내준 건축허가를 통해서 창고로 건물 짓고 사용승이 나갔습니다. 지목 바뀐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지목 변경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5번의 경우는 주거지역 내 무허 건물의 주택이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항상 뭐가 따라붙어야 돼? 형질 변경이 생겼을 때만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거 차이점입니다. 그럼 지목이 바뀌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지목이 변경이 생겨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상승한 부분 취득세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되죠.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다 낼 걸 다 내야지 형질이 바꿔주면서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허가주택에 집을 졌다고 치어서 법조문에 형질 변경 생기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바뀌었다 할지언정 이거 세금을 아직 안 낸 거 아니야? 의무를. 근데 이거 함부로 지목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형질 변경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이때 지목이 받게 된 거예요. 지목 바꿔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이 생기게 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한 거로 인정하다 보니까 세금 내고 다 내야 돼요. 부담금 다 내야 되고 그래야지 의무를 이행을 다 했을 때 형질이 바뀌는 것이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얘기는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답은 몇 번이 답인가?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채무 인수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A는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리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런데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A는 요 을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참 멍청한 친구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요즘 세상에 네 아마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겁니다. 네.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라고 부를 테고요.
이 값을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를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을은 10억의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이때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그 다음에 채무자는 누구죠? A.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채무가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B에게. 이걸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럼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럼 저당권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요 채무인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채무인수는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 또 하나는 병전적 채무인수. 이렇게 두 가지 채무인수라는 게 있는데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요 B가 A로부터 채무를 인수받은 거죠. 채무가 넘어간 거예요. 이때 요 A의 채무는 면책이 됐을 때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A의 채무가 B로 인수가 될 때 A의 채무도 병존한다는 겁니다.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변종적 채무인수는 얘와 얘가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가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게 되면 이제 A에서 A, B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을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이거 저당권 실행되겠죠.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이거 저당권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 갑의 부동산은 얘의 채무와 이 B의 채무 동시에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저당권 실행될 테고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저당권 실행됐죠. 얘가 변제하지 않을 때만 저당권 실행했는데 이제는 두 놈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갑 등기 의무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채권자, 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얘가 변제할 수도 있고 이제 얘가 변제할 수도 있죠. 변제할 사람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에 걸리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지문은. 네.